조금 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초보 호스트분들이 제가 굉장히 공들여서 어렵게 오픈한 숙소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한 이유, 그리고 제가 다시 일주일 만에 새로운 숙소를 운영하게 된 그런 이유들을 조금 공유하면서 좀 피해갈 수 있으면은 피해가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동으로 굴러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약 들어오고 청소업체 실장님이나 소통하고 체크인은 고객이 알아서 하고 저는 집에서 편안하게 자기 볼일 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고객 문의는 들어오고 소모품 떨어지고 시설 문제 생기고 리뷰 대응해야 되고 특히 문제가 한 번 나면 그걸 진짜 제가 다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자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은 시간에 묶이니까 저는 이걸 부업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숙박업은 문제가 대부분 고객들이 들어온 이후에 생깁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 오류, 냉난방 문제, 와이파이 문제, 소음, 위생, 냄새나 이제 침구 이런 거는 보통 밤에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유롭기보다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게스트나 집주인 상대가 쉬울 줄 알았습니다. 호텔리어 출신이라 응대는 자신 있는데 여기가 가장 당황했던 부분이에요. 시설이 고장나거나 그러면은 그걸 고쳐줘야 하는 건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고칠 의지가 없거나 수리를 미루거나 비용을 전가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들어오는 예약은 제가 책임지게 되겠죠? 즉 이런 공간을 이쁘게 꾸미는 사업이 아니라 고객, 집주인, 플랫폼, 청소해주시는 업체, 실장님 이 네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고 초보에게 가장 버티기 힘든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수익이 안 나서 망한 건가요? 근데 저는 수익이 안 나서 망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해서 접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수익과 스트레스가 같이 움직이는데 초보는 스트레스를 과소평가합니다. 운영이 시작되면 시설, 소모품, 고객 문의, 리뷰, 주변 경쟁, 청소, 시즌 가격의 책정이라든지 집주인과의 조율, 협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게 버텨지지 않으면 수익도 나지 않고 접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변에 양도 폐업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 거의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수익이 안 나서 접는 경우. 두 번째, 스트레스를 못 버텨서 접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 이 둘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비슷합니다. 나는 에어비앤비 창업이랑 잘 안 맞나 보다. 그리고 접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다시 에어비앤비를 재오픈했습니다.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그 정도 스트레스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왜 다시 했냐. 근데 저는 그 시점에서 이미 어디서 돈이 나오고 어디서 망하고 어디서 스트레스가 터지는지 그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익에 예측이 돼야 한다는 점이에요. 수익이 예측이 안 되면은 초보 사장님들은 매달 이걸 인지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번 달은 얼마지? 비수기에는 어떡하지? 경쟁 숙소 가격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나? 이런 걸 못 견딥니다. 근데 반대로 수익이 예측이 되면 시간 쓸 이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리뷰 10개가 넘어가면 수익이 올라가네? 여기는 비수기가 버텨지고 성수기는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걸. 여기는 사진을 바꾸면은 이야기 많이 들어오겠다. 이런 게 보이면은 운영이 쉽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통제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운영이 통제가 안 되면은 이걸 사람들이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고장 났는데 누구 책임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청소 일정은 잘못하다가는 자꾸 밀리게 되겠죠. 고객 문의, 시간 랜덤입니다.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집주인과의 조율, 감정 싸움으로 치닫겠죠. 수리, 이것도 업체 분들이랑 이야기가 잘 안 되면은 미뤄지게 되겠죠. 일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면 수익이 나도 접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에어비앤비는 돈을 벌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돈을 벌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안 되면은 초보는 버티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확장도 못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진짜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뭐 어디가 좋나요? 한 달에 얼마 버나요?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수익은 잘 나오나요? 그런데 뭐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보가 아니라 판단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도와달라는 분들만 도와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패턴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뭐 매물 판단, 계약할 때 뭐 리스크, 수익 구조, 뭐 운용의 난이도, 스트레스 요인, 리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시즌의 영향,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지금은 1대1로 상담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대단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 이런 게 더 정확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가 무조건 좋다고도 못하고 무조건 힘들다고도 못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들어가느냐입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들과 제가 다시 오픈을 하게 된 이유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저처럼 스트레스 크게 받고 접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본인 상황이 어떤지 확인만 해보고 싶으시면은 고정 댓글 쭉 참고하시면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